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월 2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죠. 이와 함께 저소득층, 출산가구 등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최영강 숭실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전기요금 압박에 따른 대책 마련에 이제 목소리가 컸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 기록적인 열대야 폭염 또 이 111년 만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가정용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전기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에너지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하고 또 각종 할인을 받는 가구일지라도 이 요금 폭탄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청원 요청이 약 1,000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이제 전기요금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 발표가 그 대책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핵심 내용을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7, 8월 2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건데요. 네. 그동안의 3단계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고 현재 1에서 200kW의 구간을 약 100kW씩 늘려주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100에서 200kW, 200에서 400kW, 400kW 이상 이 구간을 0에서 300kW, 300에서 500kW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 지원 대책도 마련이 됐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냉방 대책에서 보면은 올해와 같이 폭염이 장기화가 지속되면 누구보다도 사회적 배려 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런 복지 할인 제도에 대해서 추가 보완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했는데요. 우선 7, 8월 2달간 한시적으로 한전의 복지 할인 프로그램이 30% 더 늘어나게 돼 있고요. 평소 전기요금 3만 원이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번 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 2만 6천 원이 할인됩니다. 네. 예전에는 2만 원이 할인되었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한전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약 30%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서 냉난방 용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이제 관심이 갔었던 게 출산 가구에 대한 이제 지원 방안이었는데요. 이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전기요금 할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알 수 있을까요? 예.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있고요. 대가족 요금 또는 세자녀 할인 등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요금 할인폭은 매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최대 16,000원까지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바뀌게 된 거죠. 예. 네. 예, 이번에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의 영아에서 3년 이하의 영유아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약 46만 가구가 추가로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 이유로는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또 재산정할 경우에 오히려 행정적인 부담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에서도 기자와 얘기를 했는데 좀 체감 효과가 그렇게 미미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역시 출산 가정의 경우도 이 전기료 할인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육아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아가의
버드라운 피부는 되게 여름에 짓무르기 쉽고 예.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또는 많은 기간에 많은 시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한 이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임신부 이런 경우에는 체온이 0.3도 이상 오르기 때문에 적정한 냉방을 네.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거실 에어컨을 장시간 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생활이 향상되면서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었고 지금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비데 또는 가정용 ID 디바이스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 등 전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산업용과 상업용 또 가정용과의 이런 합리적인 요금 구조 개편 또는 상대성을 고려한 요금을 이제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맞게 또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 형평성 차원에서 또 이렇게 111년 만에 나오는 기록적인 최악의 폭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과감한 대안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과 또 합리성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대책,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